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31일 오전 11시입니다. 요사이 남북관계 핵 문제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은 문재인 정권은 오로지 김정은을 챙기고 대한민국의 안전, 특히 국민의 안전은 무시하고 오히려 약화시키는 쪽으로 가는데 미국이 나서가지고 한국 국민들의 안전을 챙겨주는 참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김정은을, 미국은 한국인의 안전을. 그 예가 바로 철도, 한국이 북한의 철도를 현대화시킨다 하는 여기에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유엔군 사령부가. 남과 북이 지난 22일부터 5박 6일간 서울에서 신의주까지 열차를 시범 운행하며 북측 철도를 공동 점검할 계획이었으나 군사분계선 통과 승인권을 가진 유엔군 사령부가 이를 허가하지 않아 무산되었다. 이게 어제 확인되었습니다. 유엔사에서는 공식적으로는 서류가 미비했다 라는 입장이랍니다. 유엔사는 공식 입장문이 이렇습니다. 유엔 사령부는 철로를 통한 한국 정부 관계자의 방북 신청을 정중히 거절했으며 동시에 방북에 관한 보다 정확한 세부 사항을 요청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천혜성 통일부 차관이 브룩스 사령관을 찾아가 만났다고 하는데 그래도 브룩스 유엔군 사령관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브룩스 유엔군 사령관은 한미연합 사령관이기도 하고 주한미군 사령관을 겸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대북 제재에 위반된다. 유엔의 대북 제재 또는 미국의 대북 제재에 위반된다라는 입장으로 추정이 됩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현지 공동조사는 대북 제재 위반이 아니다라고 했지만은 미국의 견해가 다르다는 것은 이미 공개된 바가 있습니다. 예컨대 지난 8월 8일 VOA, 이거 미국 국무부에서 운영하는 방송입니다. VOA의 보도에 의하면은 미국 국무부 관계자는 남북 철도 연결 사업과 관련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북한의 핵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게 되어야 한다. 즉 북한 핵 문제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제재는 계속될 것이다. 즉 남북 철도 연결 사업과 관련해 물으니까 된다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원칙을 천명했습니다. 또 그 뒤에도 여러분 철도 사업에 대해서, 철도 연결 사업에 대해서 이것은 대북 제재에 위반이 된다 하는 이야기를 미국 국무부가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냥 우리 한국 정부가 밀어붙이니까 유엔사가, 물론 유엔 사령관은 미국 정부의 지시를 받는 입장은 아닙니다. 유엔 사령부는 참전 16개국이 공동으로 유엔군을 구성을 했으니까.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미국의 정책을 반영을 하죠. 또 유엔군 사령관의 위치는 정전협정을 준수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197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이후에 지금까지 한반도에서 평화가 유지된 것은 정전협정 집행의 책임자인 사람이 미군 사령관이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미국이 책임진 겁니다. 그래서 휴전선 관리는, 휴전선을 지나고 다니는 것을 통제하는 것은 유엔군 사령관이 하는 겁니다. 유엔군 사령관이. 이번에 6량의 객화차를 서울역에서 출발시켜 27일까지 경의선 북측 구간을 운행할 계획이었다고 합니다. 즉 서울역에서 휴전선까지는 우리 기관차로
그리고 휴전선에서 신의주까지는 북한의 기관차를 사용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몇 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철도를 잇는다는 것은 무슨 일이냐면은 북한의 낙후된 철도를 현대화해 준다는, 우리 돈으로 현대화해 준다는 그런 의미겠죠. 여기 14선언을 보면 2007년 노무현 김정일이 합의했던 14선언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개성 신의주 철도와 개성 평양 고속도로를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해 개보수 문제를 협의 추진하기로 했다. 개성 신의주 철도, 개성 평양 고속도로를 현대화해 주면은 전쟁이 났을 때 이 길로 북한이 자랑하는 기갑 군단을 보내가지고 휴전선을 돌파해가지고 서울을 포위하는데 길을 닦아주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현대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기동성입니다. 북한의 적군의 기동성을 높여주는 겁니다. 철도, 도로 보수는. 4.27 문재인 김정은 회담 합의문에서도 남과 북은 민족 경제의 균형 발전과 공동 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14선에서 합의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며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하여 활용하기 위한 대책들을 취해 나가도록 했다. 아니, 북한 돈으로 뭐 하든 말든 그게 문제가 안 되지만은 적의 기동력을 높여주는 것을 왜 우리가 돈 들여가지고 합니까? 더구나 대북 제재를 위반하면서까지 이런 자해 행위가 어디 있습니까? 이건 이적이죠. 적을 돕는 것이니까. 적을 유리하도록. 더구나 군사적 이적 행위로 볼 수도 있습니다. 적군의 기동력을 높여준다. 이 전사에 보면 예가 많습니다. 철도가 전쟁에서 결정적 역할을 한 게 1866년 프러시아가 오스트리아를 침공할 때입니다. 이때 프러시아는 5개의 철도 노선이 있었기 때문에 쉽게 병력을 집중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반면 오스트리아는 철로가 1개밖에 없었어요. 프러시아는 철로를 놓을 때부터 이것을 군사적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군이 직접 관리를 했습니다. 더구나 그 4년 뒤 1870년에 일어난 보불 전쟁, 프러시아 프랑스 전쟁에서도 프러시아는 당시 최강국인 프랑스를 이겼습니다. 어떻게 이겼느냐? 철도의 힘으로 이겼습니다. 철로를 잘 깔아놓아서 전방에 신속하게 35만 병력을 집중시키고 8만 7천 마리의 말을 싣고, 이때만 해도 아주 기병이 아주 건재할 때였습니다. 8만 4천 문의 대포를 실어 나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는 철도 관리를 민간인이 하는 바람에 이게 막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병력 집중에 실패했어요. 그래서 진 겁니다. 남북한은 똑같습니다. 더구나 우리는 휴전선에서 40k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서울이. 그러니까 북한이 한 손에 핵무기 들고 다른 손에 전차군단이라는 2가지 전략 무기를 가지고 핵으로 위협하고, 그 다음에 전차군단이 돌진해가지고 서울을 포위한 상태에서 휴전하자. 휴전 응하지 않으면 핵무기 쓰겠다. 이런 기본적 전략을 가지고 있는데 있어서 결정적인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북한의 철로와 도로입니다. 북한의 철로와 도로를 현대화하겠다는 것은 서울 공격에 편의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것을 뭐 남북 화해니 민족적 화해니 이런 근사한 말로 호도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역시 군인 출신이 아니죠. 군인이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 유엔군 사령관이 이 문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알고 견제한 것인데, 그것은 미국 정부, 트럼프 행정부의 의지를 수행하였습니다만은 지금이 도대체 철로, 도로 현대화 해줄 때입니까? 북한에 대한 압박을 최대한 걸어가지고 핵을 내려놓도록 해야 될 시점에서 제재의 구멍을 뚫으려고 하는데 그것을 하나의 쇼로 하려고 합니다. 쇼로. 상징적 조치, 요새 이런 말 많이 나옵니다. 상징적 조치다. 상징적?
상징적 조치가 속임수란 뜻 아닙니까? 좋은 그림 하나 만들어 가지고 한반도에 평화가 왔다는 그런 쇼를 하려고 하는데, 다행히 미국 정부와 군인은 넘어가지 않고 그래야 한국인의 안전을 이 부분에서는 지켜주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김정은의 안전을, 미국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지켜주는 이 희한한 이 사태가 어떤 식으로 귀결될지 정말 아찔합니다. 감사합니다.